생생한 네, 컬러링과 함께 우리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죠. 네. 자, 박상희 기자. 와, 또 이 IPO 시장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간 점검도 한번 해봐야죠. 네, 네. 네, 한동안 IPO 시장에 공모주가 없어서 좀 썰렁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모두에 좀 공모주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연초에 올 한 해 기대해볼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짚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시기가 6월이니까요. 네네. 한번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제목도 귀고만장 기자실 그 이후더라고요. 야, 네. 그 후.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박상희 기자가 나오셨을 때 어떠한 기업을 언급하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준비해봤거든요. 네. 보시죠. 잘 나와야 될 텐데 화면이. 패스트패션 많이 아실 텐데 그런 업체이고요. 자라나 뭐 H&M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그리고 국내에도 사실 벨리거리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오. 그래서 호주 기업이 상장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해외 기업 상장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그 외국 기업이라는 어떤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뭐 업체 수도 좀 적을 뿐만 아니라 공모 규모도 크다고 해봤자 500억 원 안팎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새로운 공모주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치만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 기업이라는 그런 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자꾸만 네, 좀 연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좀? 네, 원래 그 올해 상장이 유력시되면서 굉장히 장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내년 이후로 상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야. 주력 사업인 커피 프랜차이즈만으로는 계속적인 수익 창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신사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상장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또 신규 사업 진출과 투자로 그 네. 네, 우리 저 박상희 기자는 방송 진짜 참 잘해나네요. 잘하시네요. 그럼요.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이런 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다시 보기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시 보기를 보면 그 나오는 남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남자. 왜 이렇게 어색하고 정말 이렇게 어설픈지. 그래서 네. 방송을 3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그래도 이게 아직도 다시 어설프고. 모니터링 하면은 조금 그렇죠. 내 아니,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민망하기도 그래서 하고. 옆에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라 그러면 네. 예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하고. 저도 제 방송 이게 생방송이어서 다시 보기를 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아, 처음에. 그랬어요? 네. 다시 그렇게 보기- 나오는군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제 본격적인 네, 얘기 네. 해봐야 돼요. 그 우리. 후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딴 길로 새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올해 기대주로 꼽혔었던 네, 대형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네, 단연 공모 규모만 보면은 매머드급으로 분류됐던 사는 금융지주하고 현대오일뱅크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두 종목 모두 상장만 한다고 하면은 공모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어제였죠. 현대오일뱅크가 4월 초에 예심 청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 말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장을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는 지주 역시 정부 보증 이슈라든지 국회 동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장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네. 네. 정부 보증 문제는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회 통과가 네, 지금 뭐 그렇죠. 개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강만수 회장이 뭐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사는 IPO 기업 공개 역시 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현대오일뱅크 궁금해요. 왜 네. 상장을 아예 철회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예 처리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보류? 시기가 그렇죠. 네네.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아까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IPO의 핵심은 이제 밸류에이션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축이 이제 주가 상황이랑 실적이 되는데 지금 주가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IPO를 진행하기에는 현대오일뱅크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실적을 보면은 1분기가 매출액 5조 6,1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48억 원, 순이익 78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1% 그리고 64%나 어허. 감소를 했거든요. 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1분기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어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상장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 다른
그 S-오일이라든가 그죠? 뭐 그쪽 사실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줄긴 줄었는데 현대오일뱅크가 유난히 이렇게 이 규모가 크지가 않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네. 차별적으로 작네요. 차별적으로 작아 상당히. 이게 신사업 투자도 많이 했기 아. 때문에요. 벌어들인 것 대비 나간 돈이 많기 많기 때문에 때문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숱한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증시에 입성을 한 건데 네, 네. 뭐 올해는 조금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대기업 계열사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LG 실트론이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청구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네.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가 최근 다시 재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CJ 그룹의 CJ 헬로비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모 규모가 약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특수강 제가 또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이것도 2천억 원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상황이? 방금 말씀해주신 업체들의 경우는 좀 IPO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나요? 어때요? 가장 지금 볼 때 올해 상장이 확실시되는 거는 포스코 특수강인데요. 이게 4월 달에 주감사단 선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사에 돌입을 해서 네네.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면은 예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거래소에서 심사 이슈만 없으면 올해 상장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상장이 재개되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그 지난주에 바로 주감사단과 회사가 킥오프 미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장 작업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데요. IPO 니즈는 LG 측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더 큰 편인데 이 KTB 보고 펀드 이게 49%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취득할 때 3천억 원 정도의 차입금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이 만기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IPO 여건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2년 만기 연장을 했는데 그게 올해거든요. 여허. 네, 그러니까 지금 IPO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상희 기자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빠르죠. 네. 한번 그 이를테면 뭐 남자친구라든가 그 네. 잠재적인 남편 한번 네. 걸리면 그냥 뭐 제가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매력 있어요. 방송 톡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빠르면서도 딱딱 들려요. 톡톡 이게. 들려. 네. 이게 아주 그 방송용 목소리인데. 톤이. 감사합니다. 예. 진짜요, 진짜.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맨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방송은. 맨날 부족하고. 네. 하여튼, LG 실트론이, 이런 재무적인 좀 이 차입금 문제. 네, 요것 네, 때문에 네. 이거 갚기 위해서라도 네. LG 실트론은 상장을 할 거다. 해야 된다. 네.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엑시스를 하려면 가격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 주당 매입 가격이 2만 원 조금 넘는 2만 원. 거였는데 투자 기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IRR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매입 원가보다 높아져야 되거든요. 오. 공모가가. 근데 지금 LG 실트론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LG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IPO 니즈는 굉장히 큰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FI가 가격적인 또, 측면에서 네. 얼만큼 좀 양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조 시푸드라든가 얼마 전에 그 호주 기업도 한번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네. 방송 나왔었잖아요. 네. 그 제가 FRB로 했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던 FFB. FFB. 네. FRB가 아니고. 자,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잘 되는 걸로 지금 됐죠, 지금? 네. 오늘 이제 수요일 그러니까. 둘째 날인데요. 네. 네. 그냥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은데 사조? 가격이 조금 사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FFB도 뭐 말씀해 주시고. 좀 비싼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싸다. 이게 호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호주에서 지금 이 사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호주 전체 의류 시장에서 패스트 패션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가 되고요. 그중에서 FFB 비중이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점차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FFB의 MS 시장 점유율도 점차 올라갈 올라간다.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괜찮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류 시장을 생각하면 과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고 또 시장 파이가 커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회사의 진마 대표 역시 제가 만나봤는데 오. 네, 앞으로 호주 의류 시장이 앞으로 3, 4배 정도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면을 보면은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8배에서 약 10배 정도인데요. 어. 국내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잘 나간다는 뭐 한섬이나 제일모직이나 이런 데를 봐도 7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 호주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이제 결산인데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6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근데 공모 물량이 원체 적기 때문에 흥행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그렇죠. 네. 네. 진마 대표님, 진마 대표 상당히 좀 인상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네. 어쨌든 또 이분도 자수성가한 케이스니까요. 이런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네.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뭐 다른 기업들은 IPO 예정돼 있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아, 네. 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어. 내년으로 상장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할 치킨? 계획이거든요. 뭔데요? BH 치킨이라고 네, 아실 BHC? 거예요. 네네. BHC 치킨. 여기는 뭔 치킨인가요? 여기는? 상표 많이 봤는데. 아, 네. 그래요? 예. 저는 치킨을 개인적으로 안 먹어서 여- 잘 모르는데 여기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연예인 누가 여기는 광고하나요? 안 하나요? 요새 진짜 뭐 모르겠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다 연예인들이 광고하던데. 제품 포장지만 딱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이런 업체도 있고 네네. 제로투세븐이라고 이제 유아용품 업체도 있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IPO 시장을 보면 IT나 제조업체, 벤더 업체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 이쪽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IPO물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초에도 그 사람인 HR이라고 맞아요. 이 업종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사조 시푸드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수요 예측도 이제 끝났고 네, 네. 기관들 반응도 간만에 참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조 시푸드. 네, 사조시푸드가 이제 수혜측 이 결과가 끝나고 공모 가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그걸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단순 수혜측 경쟁률이 180대 1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180대 1이요? 네, 이거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밴드가가 8,600원에서 1만 50원이었는데 아직 공모가가 나왔는지 저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1만 500원에서 1만 1,000원 사이에서 나지 않을까. 그러면 야. 밴드를 정말 많이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너무 이 괜찮은 공모주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전부 다 너무 가격을 약간 오버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 다음 주에 일반 공모거든요. 일반 네네. 청량률도 꽤 경쟁률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관들이 뭐 180대 1이면 뭐 또 개인들은 또 그거 보고 또 요좀 우르르. 올리겠죠. 네. 야, 사조 시푸드. 이 사조 그룹이 진짜 알짜거든요, 여기가. 네. 그죠? 안정적이고. 맞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박상희 기자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IPO 시장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 외워놨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진 마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종목 대탐험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 우리 또 게시판 사연 들어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시작할게요.